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서울 경기도권에 계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괜찮으신지 걱정이 좀 됩니다. 갑자기 또 너무 심해져 갖고 그죠. 저 경주는 아직 한 2달 정도는 환자가 없었거든요. 코로나 환자가 없었는데 그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들 오시니까 좀 걱정은 되기도 하고 어, 어쨌든 좀 이게 마지막 고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백신도 이제 나왔다고 하니까요. 음,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오늘은 그, 지지충에 의해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목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별 내용 없으니까, 별 내용 없으니까, 어, 실망하실 것 같아서 별 내용 없으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뭐 별 내용이 없어요. 진짜 별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 복습하시는 분들 이런 위주로 그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막 고급 수준 높은 강의를 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의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댓글 남겨주셔갖고 내용이 없다고 다른 부분들 선생님들 보시면 돼요. 좋은 선생님들 너무 많이 계시니까. 오늘은 인신충, 사해충, 이렇게 지지충에 대해서 인신사해충에 대해서 할 건데, 이 충이라는 걸 왜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충이 오는 거는 부딪힌다, 뭐 깨진다, 흔들린다, 뭐 변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다 아시는데, 마땅히 내가 사주에서 감명을 할 때, 통변할 때, 원국에서 충이 있을 때, 아니면 운에서 충이 들어왔을 때, 뭐 변화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뭐 기준을 세우기가 딱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준은 공부하시면서 본인이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하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게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런 큰 틀을 잡아놓고 세밀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인신충과 사회충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잘 보이나 이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인신이나 사회를 딱 보시면 느끼시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충이 되면 이거는 역마의 충입니다. 역마의 충. 인신사회가 역마고 또 시작을 의미하잖아. 이게 합의 시작이기 때문에 생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생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신사회를 사맹지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마의 충이고 시작의 단계의 충이기 때문에 이 역마의 충이라는 것에 중점을 포커스를 두고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역마는 뭐냐면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람 신체에 비유하면 팔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충이 된다, 사회충이 된다, 역마의 충이 된다는 것은 팔 다리를 다친다,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고, 또는 교통사고, 뭐 접촉사고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역마에 관한 거를 큰 틀을 세워놓고 옆을 주의를 맞춰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교통사고 조심해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역마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 그리고 또는 역마시살이기 때문에 이사를 한다거나 매도를 한다거나 뭐 이동한다거나 부서 직장 이런 거 바꾼다거나 이게 다 충이 작용이에요. 충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이 시간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충이 좋게 작용할 때 나쁘게 작용할 때
분명히 갈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한테 희신을 충이 건드린다면은, 충이 와서 건들다면 물론 안 좋은 역할로 올 것이고, 흉신을 충이 건드리면 오히려 흉신을 잡아줘서 깨줘서 나한테는 좋은 역할로 옵니다. 충이. 그렇습니다. 충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집을 내놨다, 땅을 내놨는데 너무 안 팔리냐, 매도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언제가 유력합니까? 월지충이 될 때. 뭐 다른 것들도 뭐 있습니다. 뭐 6회가 들어왔을 때나 뭐 이런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는 게 월지충. 월지는 사회 변화성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지충이 될 때 내가 이 충이 나한테 희신을 충하는지 귀신을 충하는지 딱 봤을 때 그때 매도가 됩니다. 급작스럽게. 아니면 직장인 같으면 뭐 부수이동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영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는 회사를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충이라는 것은 인신사의 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마의 충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걸 보면 돼요. 그러면 상담을 하시든지 뭘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지금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내가 땅을 내놔서 땅을 팔리는 게 관심 분야인지, 아니면 회사를 옮기는 게 관심 분야인지, 이런 것들을 봐서 역마의 충을 해석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러니까 인신사의 충을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금목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수화 상징이에요. 극단의 충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인신충으로 예를 들면 인이 힘들겠죠. 인목이. 사회충은 사화가 힘들겠죠. 장관으로 봐도 인목이 공격당하고, 장관으로 봐도 사화가 공격당합니다. 장관의 충을 봐도. 그럼 이건 인신충 같은 경우는 추절지목이라고 하는데, 추절지목이 되니까 가을의 나무예요. 그러면 이제 낙엽이 지는 시기라고. 그러면 목의 입장에서는 성장은 멈추는 시기죠. 성장이 이제 정지되는 시기라서 뭔가 끊긴다는 겁니다. 이때는 사와서 마찬가지고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걸 또 이렇게 보면 이걸 신금을 올리면 경금이 되고 인목을 올리면 이게 간목이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뭡니까? 이 절지예요. 이 신사에는 절목입니다. 절지의 충입니다. 절지. 다 절이에요. 절절. 절의 만남. 절의 만남이에요. 절의 만남. 그럼 절은 뭐예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끊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인신충이 재성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탈제, 돈이 끊긴다. 젊은 사람들이라면 이성이 문제, 이성이 끊긴다. 헤어진다. 관이 이렇게 들어오면 관에 그 퇴사를 할 수 있고 관이 끊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지의 충이 되기 때문에 뭔가 유순하게 순행대로 가지 않고 뭔가 껄끄럽게 가는 거예요. 껄끄럽게.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나의 활동성이 제약이 온다는 거고, 변화, 변동,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인신충, 사회충은. 인신사회가 모든 충이 다 활동성이 제약이 옵니다. 근데 인신충, 사회충은 유난히 더 심하다. 왜냐? 내가 움직이는 범위 안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금이 오면 인목이 당연히 충이 돼서 제약이 많겠죠. 내 용신이 만약에 충이 돼서 왔다면 여기 용신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용신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그게 충이 된다면은 그 오행의 십신이나 육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국에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렇게 보면 그냥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그냥 바다 위에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 위에 배. 큰 선박이 망망대해 위에 떠 있는데 아무리 큰 선박이고 좋은 배라고 해도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다라고 할지라도 그 배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그게 충의 작용이에요. 파도를 충이라고 본다면
자, 요렇게 원국에 충이 있다는 것은 그냥 잔잔한 파도 위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배가. 그래도 움직임은 있죠. 출렁이고 한데. 그래서 원국에 있을 때는 그런 성향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충의 성향만. 예민하고 짜증스럽고 갑자기 욱하고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그 표출되지는 않아요. 가끔씩. 근데 이 충이 들어올 때는 파도가 친다는 거죠. 파도는 뭘 의미합니까? 역경이고 실현이잖아. 역경 실현이 치면 이때는 그게 운이잖아. 운. 역경과 실현. 파도는 운입니다. 운에서 들어왔을 때. 그렇게 되면 침몰을 할 수 있고 전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배가. 그죠? 운에서 파도가 친다면은 침몰되거나 전복되거나. 그래서 이 운에서는 인이나 신이 왔을 때 아니면 사나 해가 왔을 때는 충의 작용을 확실하게 한다. 어떤 글자가 오든지. 가만히 있을 때는 영향만 있는 거예요. 영향만. 원국에 있을 때는. 근데 이렇게 원국에 두 글자가 있으면 여기서 신금이 들어오거나 인목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들어오면 충의 작용을 하는 겁니다. 발동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아까 좋을 때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귀신이면 귀신이면 분명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충이 있으면 충을 잡아주는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충이 소멸되는 역할도. 그건 언제나 하면 합이 들어올 때요. 합이 들어올 때. 만약에 해소가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뭐 유금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합으로 묶이잖아요. 그럼 이 충의 역할은 사라집니다. 사라지지는 않지만 소멸이 된다. 약 조금이라도 남아 있겠지만 완전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충이 잡히는 거예요. 이때는 오히려 사람이 갑자기 성격이 좋아진다거나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하는 일이 잘 된다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주 원국에 형충이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순탄한 길은 걸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조금 비포장도로를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비가 좀 있죠. 근데 이렇게 합으로 잡히면 그 길이 아스팔트 길로 바뀔 수 있다. 조금 순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충, 사회충은 그런 것이다. 부딪히고 깨지는 것도 맞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인목이 만약에 인신충이 있어서 인목이 깨진다면은 뭐 목이니까 머리, 신경성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우울증 이런 게 올 수도 있고, 간이 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화가 온다면 뭐 심장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거기 오행에 해당하는 글자나 육친, 십신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 어떤 작용이 올 것인가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조금 편합니다. 자, 역마의 충이고 절지의 충이고 시작의 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뭔가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더 기간을 두시고 준비 과정을 더 가지시라. 이럴 때는 연인 사이 헤어지기 쉬우니까 상대방을 배려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디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배가요, 파도가 아무리 심하게 쳐도 배가 침몰되거나 뒤집히고 전복되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언제냐 하면 파도가 치면 심하게 치면 사람이기 때문에 겁을 먹잖아요. 그래서 선장이나 누군가 뱃머리를 돌린다고 파도를 피하려고 돌린다고요. 그럼 피하다 보면 배의 옆구리나 이런 데에 좀 취약한 부분에 파도를 맞아서 뒤집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파도가 칠 때는 실제 선장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 파도가 칠 때는 그 파도를 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이 와서 운이 안 좋을 때는 내가 피하지만 말고 두려워하지만 무서워하지만 말고 맞춰서 준비하면 돼요. 맞서서. 그러면 그 시기도 지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파도의 높이만큼의 내가 좀 더 나은 곳에 와 있겠죠. 그래서 충이라고 해서 절대 나쁘게 보실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다. 그래도 충은 충이니까 대비하고 준비하고 맞서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못 이깁니다. 어떤 운이 와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빨리 끝내놓고 12월 달에 그 신축년 운세를 일주별로 올릴 거거든요. 조금 세밀하게 그때는 그때 또 많이 봐주시고 좋은 저녁 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빨리 백신이 나와서 예전처럼 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